안녕하십니까. 이문어학원 올림포스 1 14강 수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애널라시스 글은요, 설득 시 연구에 대한 언급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설득을 한다고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 좋아요, 이러는 것보다 연구에 따르면, 한 연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설득이 잘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두 번째죠. 연구에 따르면 이 말을 하면 설득이 잘 될 겁니다. 근데 이 연구에 따르면 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 라는 글이 이 전반적인 글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빨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구에 따르면, 그쵸? 이런 것은 문구입니다. 근데 무슨 문구냐면 가끔 사용되어지는, 그쵸? 사용하는이 아니고 사용되어지는, 그러니까 PP 쓰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듣는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문구입니다. 그리고 이 문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동격의 that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문구인데, 사용되어지는 문구인데 뭐를 나타내는 거냐면 말하는 이가 뒷받침하는 것을 보여주는 문구입니다. 자, 뭘 뒷받침하냐면 그나 혹은 그녀가 말하는 중인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말하는 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문구입니다. 자, 뭐와 함께 말하냐면 확실한 실제 증거와 함께 그나 혹은 그녀가 말하는 중인 것을 말하는 이가 뒷받침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듣는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문구가 바로 이 문구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내가 연구를 해보니까, 아니면 연구를 한번 살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더라고요. 그렇죠? 이 말을 내가 왜 하는 거예요? 말하는 이가 내가 뒷받침하는 거라니까요. 확실한 증거, 내가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연구에 따른 증거를 가지고 당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하지만 역점 꺾이는 거죠. 반대로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사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좋은 건데, 누군가를 설득할 때 연구에 따르면 이런 말을 쓰는 것이 좋은 건데, 근데 조심해야 된다, 잘못 사용하면 좋지 않다라는 말이죠. It is extremely vague. 또한 굉장히 모호할 수 있습니다. 가주어, 진주어, 뭐뭐뭐뭐 하는 것은 굉장히 모호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게 아니고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vague, ambiguous, vague 똑같은 뜻이에요.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to claim, 그냥 말하는 것은 모호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연구가 무언가를 보여준다라는 것을 그냥 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뭐 하지 않으면, unless는 if 아시죠? 당신이 백업, 뒷받침할 수 없으면 그 말을요, with specific details, 세부 사항들, about the research, 다시요, 그 연구 자체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과 함께 그 말을 당신이 뒷받침할 수 없으면, 연구가 뭐를 보여준다 라고 그냥 말하는 것은 굉장히 모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면 뭐 하지 않은데, 그 연구 자체에 대해서 세부 사항들을 이야기를 해줄 수 있으면, 듣는 사람, 설득당하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으면 뭐 하지 않은데, 본인이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셔야겠죠?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는데, 내가 그 연구 자체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어서 그 연구 자체에 대한 세부 사항을 할 수가 없으면 되게 모호해진다고요. 연구에 따르면 연구는 무엇을 보여줘요 라고 말하는 게 되게 모호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좀 더 구체화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주제문이기 때문에 여기 형광펜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을 반드시 암기를 좀 해주세요. 서술형 혹은 뭐 주제 관련된 1, 2, 3, 4, 5번 선택지하고 연결되어져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연구에 관한 세부사항, 이런 것을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그 연구를 실행했는가, 그리고 어떠한 방법을 그 연구자들이 사용했는가, 아니면은 어떤 정확하게 그들이 무엇을 정확하게 그들이 찾아냈는가, 연구자들이 이런 것을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또는 그 연구 결과가 확인되었나, confirm, 확인하다, 확신이 되어졌나, 누구에 의해서, 그 분야의 다른 연구가들에 의해서 확인이 된 건가, 이런 세부 사항들을 설득 시에 상대방에게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효력이 없다고요.
These are 이런 위에 나온 질문들은 질문들의 종류입니다. which anyone who use phrase 그 문구 연구에 따르면 이라는 그 문구를 사용하는 누군가가 should be able to answer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질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위에 나온 질문들은 질문들이래요. 그 문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질문들입니다. If they can't, 만약에 그들이 할 수 없으면 뭘 할 수 없어요? Answer, 그쵸? 그들이 can't answer, 대답할 수 없으면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해서 뭐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그 세부 사항들을 대답해 줄 수 없으면 there is no reason, 이유가 없어요. 설득되어질 그 문구에 대해서 설득되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Persuade, convince 똑같은 뜻이거든요. 그래서 no reason to be persuaded, no reason to be convinced 그 문구에 대해서 설득되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문구는 뭐냐면 which is then empty of content, empty 비어있는, 신빙성 없는, 믿을 수 없는, 그쵸? 상대방이 나에게 뭐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하는 게 좋대. 내가 물어봐요. 그 연구 누가 했어? 근데 그 사람이 몰라.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그 연구가 진행되었는지는 아니? 모르겠는데? 언제 된 거야? 몰라. 그럼 믿을 수가 없다고요. 그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합니다. 라는 걸 믿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당연하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으면 그것은 신빙성 없는, 믿을 수 없는 비어있는 내용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설득되어질 필요가 없다. 설득되어질 이유가 없다. 되셨죠? 이해되시나요? 자, 연구에 따르면 뭐뭐다 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누군가를 설득할 때에는 반드시 그 연구에 대한 세부 사항들 또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지 그 문구에 신빙성이 생긴다.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다 라는 거죠. 되셨습니까? 좋은 글이에요. 좋은 글입니다. 자, OX 문제 해보시고 해석도 한번 보시고요. 만약에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또 질문을 해주시면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이요. 2번 정말 좀 황당한 글인데요. 일단 여러분들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앞에서는 주장글이었죠. 주장이요. 주장. 글을 통해서 글쓴이가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연구에 따르면 이런 말을 사용할 때에는 세부 사항 동안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뭐뭐 할 수 있어야 한다. 뭐뭐 해야 한다. 이게 주장이거든요. 부교재에는 사실 이 주장글이 많죠. 근데 주장글이 아닌 그냥 사실글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글. 이런 거요. 뭐 가령 사람들이 싸울 때 기분은 많이 격해진다. 그럼 이거는 주장하는 글인가요? 그러니까 기분이 이렇게 해서 만약에 끝났을 때 사람들이 싸웠을 때는 감정이 격해진다. 그러니까 싸우지 말자. 아니면은 감정이 격해져 있으니까 싸우고 났을 때는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즐거운 활동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실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싸우고 나서는 감정이 안 좋아진다.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이런 사실글인 게 있거든요. 근데 이런 사실글을 읽고서도 습관적으로 주장이기 때문에 뭐를 막 주장을 찾아내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 두 개의 차이를 좀 명백하게 아시고 뭐를 그 글쓴이가 글을 통해서 자기의 그 의견을 주장을 하는 글인지 아니면 뭐만 나타내는 사실글인지를 좀 따지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글은 그냥 사실글이에요. 사실글. 글도 조금 어렵거든요. 한 신경학자가 두뇌 활동 디지털 지도를 만들어 인간의 언어 기억에 포함된 신경회로를 보여줄 거라 기대했다. 끝. 이게 다야. 이게 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선생님? 이거 말하고 싶은 주장하고 하는 게 뭐예요? 주장하는 게 없어요. 그냥 사실 글입니다. 한 학자가 뭐를 발견하기 위해서 무슨 실험을 했다. 끝. 선생님, 그래서 어쩌라고요? 없다니까요. 없어요. 그냥 사실 글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주장을 찾아내려고 안 하셔도 되는 글이에요. 자, 2002년에 US 산타바바라 뉴로사이언티스트 신경학자인 마이클 밀러는 실행했습니다. 연구를 뭐의 연구죠? 언어 기억에 관한 연구를 밀러 신경과학자는 연구해봤습니다. one by one 한 사람씩 A by A, 뭐 by 뭐 그러면 하나하나씩이거든요. day by day, 하루마다 이런 거니까요. one by one 한 사람씩 아니면 하나씩 16명의 참여자들은 누웠습니다.
그 MRI 알죠, 여러분들? 자기 공명 영상 두뇌 스캐너 시스템에 약간 그런 장치에 누웠습니다. 그렇죠? 뇌파 촬영을 하기 위해서 16명의 참가자들이 누웠습니다. 그리고 월쇼운 이 16명의 참가자들은 1번 누웠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보여주었습니다. 월쇼운 was 쓰시면 안 되겠죠? 참여자들은 복수니까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자동사니까 이제 또 레이다운 쓰기도 합니다만 보여줬습니다. set of words 단어들의 세트 여러 개의 단어들이 보여주었습니다. 16명의 참가자들에게 이 뇌파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에 누운 다음에요. 보여줬습니다. 여러 단어들이. 자, 몇 분간의 휴식 이후에 두 번째 series of words, 시리즈, 연속체, 세트하고 똑같아요. 두 번째 단어 세트들이 was presented, 보여졌습니다. 선생님 시리즈 근데 was인가요? 시리즈 이거 단수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단수예요? 앞에 있잖아요. second series. 오브에 맞추는 게 아니죠. 이건 꾸며주는 부분이니까요. 세컨드 시리즈에 맞춰가지고 was presented, were 쓰시면 망하는 거예요.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눌렀습니다. 버튼을요. 뭐 할 때마다 그들이 알아차릴 때마다 단어를요. From the first series, 첫 번째 단어들의 세트로부터 온 단어를 알아차릴 때마다 그들은 버튼을 눌렀습니다. 두 번째 세트가 단어들이 보여졌고요. 몇 분 휴식 이후에.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16명의 참여자들이 뇌파 촬영 장치에 누워있고 단어들 여러 개가 보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10분 정도 쉬시고요. 잠깐 쉬시고 두 번째 단어들이 보여졌고요. 참여자들이 그 뇌파 촬영 장치 안에서 버튼을 눌러요. 뭐 할 때마다 저거 첫 번째 세트에서 나왔던 단어인데 라는 것을 알아차릴 때마다 버튼을 꾹꾹 눌렀습니다. 장치하고 어떤 장치하고 연결된 버튼을요. 그쵸? 나왔던 말이네. 나 알고 있네. 저 단어 나왔던 거야. 이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버튼을 눌렀던 거죠. 자, 뭐뭐 할 때 각각의 참여자가 결정할 때 뭐뭐인지 아닌지를 he had seen a particular word, 특정한 단어를 had seen, 예전에 즉 첫 번째 실험에서 봤는지 아닌지를 결정할 때에, 그러니까 언제 본 단어들이에요? 몇 분 전에, 그쵸? 첫 번째 실험에서 봤었던 특정한 단어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때에 그 머신, 그 장치의 fMRI 장치는 스캔했습니다. 이렇게 뇌를 스캔해서 뇌파를 측정했습니다. 그리고 만들었습니다. 디지털 맵을요. 전자 어떤 맵을요. 뭐에 대해서 두뇌 활동에 대해서 디지털 맵을 만들었다. 선생님 디지털 맵이 뭐예요? 뭐 이런 거요? 뭐 이런 그러니까 쭉 이렇게 가고 있다가 버튼을 눌렀다라는 것은 참여자가 알아차린 거죠. 첫 번째에서 나왔던 건데 그럼 이게 이제 뚝 올라가고 또 이제 내려가서 또 시간이 진행되다가 또 알았던 거야. 그럼 뚝 올라가고 뭐 요런 눈으로 보이는 어떤 그 지도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지도라기보다는 그림, 어떤 그 그래프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되셨죠? 장치가 뇌파를 스캔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이러한 그래프를 만들었다. 두뇌 활동에 대한 그래프를요. 맵이라고 지금 나타내고 있죠. 지도라는 것이 원래 한눈에 다 볼 수 있도록 하는 정보를 담은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프로 보셔도 똑같죠. 밀러가 실험을 끝냈을 때 밀러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요. 모든 신경과학자가 한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그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렇죠? 신경과학자, 각각의 신경과학자. every 단수명사, 단수동사. 그러니까 does 쓰는 거죠? do 쓰시면 안 됩니다. 다른 과학자들이 한 것처럼 연구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과학자들도 이러한 실험을 해봤다라는 것이 여기서 유추가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 보고를 했냐면 평균화해봄으로써 averaging by averaging together 뭐를요? 모든 각각 개인의 그 뇌파 그래프 뭐로부터 온 참여자들로부터 온 모든 그 뇌파 그래프를 평균화시킴으로써 뭐 하기 위해서 그 뇌파 지도 평균적인 뇌파의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아니면 뇌파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 참여자들로부터의 각각의 뇌파 그래프 혹은 뇌파 지도를 평균화시켜 봄으로써 이제 뭐 그 결과를 도출해냈다라는 거죠.
밀러의 기대는 was that 뭐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평균적인 그래프가 보여줄 거라는 것을, 신경 회로를요, 어디 안에 포함되어진, 그러니까 involved, pp로 쓰고 있는 거죠. 언어 기억 안에 포함되어진, typical human brain, 일반적인 인간 뇌 안에, 언어 기억 안에 포함되어진 신경 회로를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끝이에요. 그냥 사실 글입니다. 선생님, 그래서 어떻다라는 거죠? 인간의 언어 기억, 이게 두뇌 활동, 어떤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거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이겁니다. 한 신경학자가, 밀러 씨가요, 두뇌 활동 디지털 그래프, 두뇌 활동 디지털 맵을 만들어서,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위에 나오고 있죠? 두 개의 단어 세트를 보여주고, 두 번째에서 첫 번째 나온 것을 알 때마다 버튼을 눌러보라고 했던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디지털 회로를 만들어 인간의 언어 기억에 포함된 신경 회로를 보여줄 거라고 기대했다. 끝이에요. 끝. 되게 썰렁한 글이죠. 정말 한심할 정도로 썰렁한 글인데 이런 사실글들이 있어요. 주장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자, OX 한번 해보시고 해석도 한번 보시고요. 그렇죠? 선생님,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런 게 어쩌라고가 없습니다. 주장하는 게 아니니까요. 자, 몸의 면역 반응과 그 기능, 인간의 몸은 면역 반응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 백신이라는 걸 맞잖아요. 겨울철에 감기를 많이 걸리는데 그 전에 백신을 맞잖아요. 그 백신이 뭡니까? 그 바이러스 세포를 미리 몸 안에 소량으로 주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몸이 싸우잖아요. 그 소량의 그 세포들하고 면역체계가 생기기 때문에 겨울철에 외부에서 공기중을 통해서 그러한 똑같은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아프지 않죠. 이미 면역체계가 몸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한 면역체계, 영어로는 immunity 혹은 immune system이라고 하는데, 이 면역체계에 대한 글입니다. 우리의 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방어 요령을요, 방어 기술을요, up their sleeves. 이거 그냥 구문이거든요. 구문. 슬리브는 소매예요. 팔 소매요. 이 소매 안에 숨기고 있다라는 게 원래 뜻인데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소매에 숨기고 있다가 때가 오면 싹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뜻이에요. 한글로 보면 지금 밑에 해석 보면 유사시에 대비해, 유사시라는 것은 필요한 상황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아무튼 필요한 상황에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어 요령들을 우리 몸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방어할 수 있는 요령을 가지고 있대요. 그게 면역체계죠. 한번 뭐뭐 하면 특정한 바이러스가 하면 그들의 못된 짓을, 즉 병의 발생을 우리 몸 안에 한번 바이러스가 일으켰을 때 그 바이러스들은 never be let back 들어와지지 못합니다. 다시 몸 안에 들어와지지 못합니다. 왜요? 몸이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어 요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번은 당하지만 두 번은 안 당한다. 그렇죠? 몸이. 자, 이 부분 주제문입니다. 자, it is called immunity, 면역이라고 불리우고요. it is why, 그것이 왜 주어가 동사하는 이유이다. why를 쓰는 거죠. because 쓰시면 안 돼요. 뭐뭐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것이 뭐뭐 한 이유이다. 면역체계가 있다라는 것이 뭐가 뭐뭐 한 이유이다. 우리가 치킨폭스를 갖습니다. 병이죠. 수두. 병이에요. 오직 한 번만, 생애에서 오직 한 번만 수두를 가지는 이유입니다. 왜요? 첫 번째, 수두는 사람이 걸리지만 그때 몸이 이제 수두라는 놈이 있구나 그러면서 면역체계를 개발을 시키죠. 다 낳게 되면 나중에 또 수두 그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려고 할 때 면역체계가 잘 막아준다고요. 사람은 면역체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직 한 특정한 병에 한 번 걸리는 이유이다. 되셨죠? 선생님, 감기는 자주 걸리잖아요. 모르겠어요. 감기, 면역력이 떨어질 때 감기가 걸리게 되겠죠. 물론 이렇게 사람이 면역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병이 더 걸리진 않지만 굉장히 피곤하다던가 이럴 때에 면역체계가 낮아져서 그 바이러스가 다시 몸에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아무튼 그거는 논외고요. 여기선 지금 몸이 면역성을 가지고 있다. Let's say, 말해봅시다. 예시예요. 이제 비유를 들어서 예시를 드리는 겁니다. 커다랗고 못생긴 개가 옆집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갑자기
병 얘기 나오다가 면역 얘기 나오다가 개 얘기 나왔죠. 비유라고요. 비유 개를 예시로 들어서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비유를 들어서 예를 들어주고 있는 거죠. 자, the first time 첫 번째 당신이 그 개를 쓰다듬으려고 할 때 그 개는 snarls 으르렁대고요. tries to take 가져가려고 할 겁니다. 작은 chunk 덩어리를요. 어디로부터? your rear end 끝쪽 부분은 엉덩이죠. 엉덩이로부터 작은 부분을 가져가려고 할 겁니다.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엉덩이 물어 뜯을 거라고요. 개가 처음에 쓰다듬으려고 할 때 개가 당신을 으르렁대고 공격하려고 할 겁니다. 첫 번째요. 그러면 이놈이 나쁜 놈이구나. 이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번에 당신이 walk past that dog 그 개를 지나쳐서 가야만 할 때 당신은 준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면역이 생기는 거죠. You are prepared. 준비가 됩니다. 면역이 생깁니다. 상황에 대해서 당신은 붑니다. 강아지에게 그 개에게 휘파람 아니면 호루라기를 붑니다. 무슨 호루라기냐면 단수죠. the sends s가 붙어 있죠. 얘가 단수니까 동사에도 s를 붙이고요. 보내는 개를 보내버리는 그렇죠? 수구린 상태로 개 집 안으로 보내는 이 호루라기를 개에게 붑니다. with 뭐와 함께? with his paws. paws 개의 발, 강아지 발, 고양이 발, 동물들의 발을 다 paw라고 해요. 이런 paw를 over his ears. 귀 위에다가 두는. 즉 자기 발로 귀를 막으면서 자기 개 집 안으로 몸을 숙이면서 개를 보내버릴 수 있는 휘파람을 붑니다. 휘파람 아니고 자꾸 호루라기요. 이게 호루라기 불면 개가 놀래가지고 시끄러워 이러면서 개 집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개가 나쁜 개라는 걸 알았어요. 처음에 쓰다듬으려고 했는데 나를 공격하려고 했으니까. 그럼 얘는 이제 적이죠. 두 번째 얘를 보게 되면 싸워서 이겨버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개를 보게 될 때에는 내가 쓰다듬고 이뻐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쫓아내버리는 거죠. 이렇게 호루라기 불므로써. 그렇죠? 당신은 싸웁니다. fight back. 맞서 싸웁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위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그것을 볼 때 개를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제 강아지, 개의 비유가 끝난 거예요. 당신의 몸도 작동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죠? 첫 번째 맞닥뜨렸을 때 이게 나쁜 것을 알게 된다면 두 번째 맞닥뜨렸을 땐 싸운다라는 거죠. 면역 체계를 가지고요. 그래서 마지막인데요. 그 몸은 알아차립니다. 여기서도 이게 중요해요. 여기서 body는 몸이에요. 몸. 그리고 다른 it. 뭐 이런 것들은 개죠, 여러분들. 개들. 이런 것들 좀 그 대명사 지칭하는 문제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몸은 알아차립니다. 나쁜 바이러스를요. 두 번째 시간에는 나쁜 바이러스를 알아차립니다.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압니다. 대시 빠졌어요. 뭐뭐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다 이게 아니고요. 압니다. 그것이 바이러스가 cause trouble 문제를 야기할 것을 알고요. 그 다음에 몸은 attacks it 그 바이러스를 공격합니다. 뭐 하기 전에? 바이러스가 기회를 가지고 전에 to do its mischief 나쁜 행동을 다시 하기 전에 여기서 V는요 동사가 아니고 바이러스 이것은 몸 바이러스 얘도 바이러스요. 되셨죠? 즉 또다시 나쁜 행동을 할 기회를 바이러스가 가지기 전에 바이러스를 공격합니다. 바이러스가 문제를 일으킬 거라는 것을 압니다. 두 번째 시기에 몸은 바이러스를 알아차리고 또 압니다. 몸은 압니다. 그러니까는 S가 붙어 있는 거죠. 압니다. 바이러스가 문제를 야기시킬 거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몸은 공격합니다. 바이러스가 또다시 나쁜 행동을 하기 전에. 되셨죠? 자, 이런 식으로 면역 체계가 발동을 한다. 몸에서는 체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재는요. 몸의 면역 반응과 그 기능에 대한 얘기였죠. OX 문제 빨리 해보시고 해석을 빨리 한번 봐주시고요. 크게 어렵진 않죠. 중간에 개 나오는 부분은 비유를 들어서 예시를 든 겁니다. 갑자기 개 얘기가 왜 나와요? 이러시면 안 되겠죠. 자, 이것도 좀 재밌는 글인데요. 식사비 미리 계산하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친구들한테 많이 사주시나요?
맨날 얻어먹나요? 가끔씩은 많이 좀 사줄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은 자신에게 베푸는 사람들을 좋아하니까요. 그래서 뭐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싶으면 좀 뭐 받기만 하는 것보다는 베푸는 것을 많이 하는 것도 좋겠죠. 누구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인기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려고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참 그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돈만 보고 따르는 게 아니고요. 뭐 이렇게 음식도 많이 사주지만 마음적으로도 많이 베풀어요. 당신하고 당신 친구들은 방금 끝냈습니다. 식사를요. 웨이터는 놓습니다. 계산서를 테이블에 붐, 쾅 이렇게 놔요. 자, 놓는다. 레이죠. 이게 뭐를 놓는다라는 타동사거든요. 라이는 웨이터가 눕습니다. 웨이터가 누워요. 그게 라이예요. 쓰면 안 되겠죠? 그리고 레이 이렇게 쓰셔도 안 됩니다. 왜 레이는 안 되냐면 눕는다의 과거형이 그냥 레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근데 이제 놓는다라는 말도 있으니까요. 놓는다 s를 좀 써 주시면서 꼭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설명하면 지금 조금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좀 간소하게 하는 건데 여기 레이하고 여기 레이하고 다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눕는다, 누웠다, 라이, 레이, 레인 이렇게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레이, 레이드, 레이드 무엇을 놓는다, 놓았다, 놓아진 뭐 이렇게 된 레이즈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쓰셔야지 돼요. 계산서를 웨이터가 놨습니다. to 뭐에 있어서 ear splitting, ear 귀를 split은 찢다, 쪼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귀가 찢어지는 이중창, 내게 낼게 라는 이중창에게 아니면 이중창과 함께 이중창, 나도 그렇게 하고 친구도 그렇게 하는 거죠. 계산서 보자마자 서로 내가 낼게 동시에. 그러니까 이중창, 듀엣. 그렇게 하면서 당신과 당신의 친구의 손은 snatch down on it. 그 계산서를 낚아챕니다. 친구하고 내가 like 마치 두 명의 펠리칸처럼, 두 마리의 펠리칸처럼이요. like 전치사니까 명사죠. 그리고 명사 부연 설명을 지금 동사 ing를 써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동사 원형을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얘가 접속사가 아니고 전치사기 때문에. 그래서 plunging for the same fish, 똑같은 물고기에 돌진하는 중인 두 마리의 펠리칸처럼 당신과 당신의 손은, 당신 친구의 손은 그 빌지를 낚아챕니다. 계산서를 훅 낚아챕니다. 내가 낼게 이러면서 창피한 다툼이 따라옵니다. 이어집니다. 창피한 기분을 내뿜는, 그러니까 embarrassing이죠. 창피하게 되어진 다툼, 창피를 느끼는 다툼,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embarrassing한 다툼들이 따라옵니다. 아, 내가 낼게, 내가 낼게. 주변 사람들이 막 쳐다보는, 내가 낸다고 막 이러면서, 그렇죠. 막 그 상 뒤집고 막 그렇죠. 당신들은, 그러니까 너와 너의 친구들은 방해하는 겁니다. 주변에 식사하는 사람들을요. 다인 그러면 식사예요. 다인을 그러면 식사하는 사람, 그 안에서, 식당 안에서 그 사람들을 방해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How to avoid this happening. 이 일이 발생하는 것을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피하는지 혹은 뭐를 피하는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해결책이죠. 자, 어떻게 이러한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요? 되게 좋은 사람들이네요. 서로 자기들이 내고 싶어가지고 막 지금 싸우죠. 그쵸? 도착해라. 레스토랑에. 당신의 게스트, 손님, 아니면 당신의 친구가 도착하기 전에 당신이 먼저 도착해라. 식당에. 그리고 주어라. 사람에게, 스태프에게요, 웨이터에게요, 일하는 사람. 자, 뭐를 주냐면 your credit 카드를 주어라. 여기서 그냥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who부터 sit you까지 괄호를 묶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어라. 너를, 이거 목적어죠, 여러분들. 동사 뒤에 있는 말은 목적어죠. 너가 아니에요. 너를 앉히는, 그쵸? 너를 의자로 데리고 가서 앉히는, 누가 앉혀요? 당신이 처음에 식당으로 가면 이쪽에 앉으세요. 그래서 당신을 앉게 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웨이터죠. 스텝이잖아요. 당신을 앉히는 그 스텝에게 주어라. 뭐를요? 당신의 신용카드를 주세요. 그러니까 먼저 친구보다 일찍 레스토랑에 가서 당신을 앉히는 웨이터, 그 스태프에게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를 주어라. 그리고 말해라.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want him, 그 웨이터에게 가지고 오기를, 계산서를요. 뭐와 함께? 크레딧 카드와 함께.
근데 크레딧 카드 뭐죠? 이미 stamped. 도장 찍어진, 그러니까 계산되어진. 그죠? As you finish your meal. 당신의 식사를 끝낼 때, 즉 당신과 당신의 친구가 식사를 끝낼 때인데요. 그 끝낼 때 이미 계산되어진 나의 신용카드와 함께 계산서를 그 웨이터가 가지고 오기를 당신이 원한다라고 말해라. 됐죠? 현명하죠? When the meal is over, 식사가 끝날 때 server, 제공하는 사람, waiter, staff 다 똑같은 말인데요. 그 웨이터는 가지고 옵니다. 계산서를요. directly to you. 당신에게 직접 가지고 옵니다. 뭐와 함께요? 신용카드 그리고 계산서와 함께. 근데 계산서 이미 계산이 된 거죠. 자, 그러면 당신은 단지 fill in the tip. 그러니까 팁을 씁니다. 팁을 줍니다. 그리고 hand it back. 그리고 빌지를 다시 돌려줍니다. 계산 다 됐으니까 계산서 가져가세요. 그리고 팁은 여기 있습니다. 단지 당신은 그렇게만 합니다. When your friend says, oh no, 왜 그랬어?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냥 간단하게 말하세요. No, it's done. 야, 이미 끝났어. 내가 이미 낸 거야. I really want to get this one. 나 정말 이거 사고 싶었거든. 이라고 그냥 말만 하시면 됩니다. 당신의 친구는요, 감명을 받을 거고, pleased, 기뻐지게 될 겁니다. 되셨죠? 내용 크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그쵸? 당신이 꼭 내고 싶을 때, 돈 내고 싶을 때, 맨날 뭐 친구가 낸다, 이래서 맨날 티격태격 하게 될 때가 있는데, 뭐 학생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른들은 정말 이럴 때가 있어요. 나도 돈을 벌고, 이 B도 돈을 벌고, 사실 어떤 2, 3만원짜리를 오랜만에 만나서 먹을 때, 같이 먹은 다음에, 나눠서 더치페이처럼 반반씩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한국에서 이러진 않죠. 외국도 한 사람이 내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한국은 한 사람이 내는 경우가 훨씬 많고. 그래서 계산서를 가지고 와서 내려고 하면 꼭 둘이 싸운다고요. 내가 낼게. 이걸 되게 많이 해요. 되게 의외로요. 이렇게 싸울 바에 그냥 A라는 사람이 먼저 가서 이 웨이터에게 얘기를 해놓는 거죠.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를 주고요. 신용카드를 미리 주고 식사가 다 끝난 다음에 이 사람이 웨이터가 신용카드 가지고 있고 계산을 미리 해서 그 계산서하고 같이 신용카드를 갖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B라는 사람이 모르게 먼저 계산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둘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어떤 갈등이에요? 내가 낼게 라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자, OX 문제 한번 해보시고요. 이렇게 좀 별로 안 어려운 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이 이 상황을 겪기 쉽지가 않기 때문에 평소에 잘 겪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을 거는 같습니다. 한번 이해를 잘 해보려고 노력하시고 정답을 한번 잘 보시고 이렇게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